우림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그 인연의 끈을 놓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설레고 기뻐하던 시간도 잠시, 어느덧 그 관계가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해서 가까워졌고 믿어서 속내를 드러냈는데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순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타르레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들판에 홀로 남겨진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혼자 있다가는 이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이 맞닿으려는 찰나 고슴도치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등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연약한 살결을 사정없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멀어지면 추위에 몸이 떨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떨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관계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고독과 사회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오해, 그리고 배신이라는 가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 가시들은 관계가 깊어지고 거리가 좁아질수록 그 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깊숙이 다가가게 되고 그만큼 가시는 더 깊게 박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운 세상에서 평생 홀로 외로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워는 결코 절망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찔리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거리가 바로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예의와 격식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적절한 거리를 무시하고 무작정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내 사생활을 간섭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선택을 강요하며 친구라는 명분으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시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추위를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밀착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영혼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을 지키고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내 등에 난 가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가시에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연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려 노력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온기는 언제든 차갑게 식거나 가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잡고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가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시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를 잘라내는 차가운 작업이 아니라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정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평온하게 만드는 인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무거운 짐 같은 관계는 무엇인지, 냉정하면서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과 씨름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 고슴도치들이 발견한 그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이 미덕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멀어질 줄 아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참환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향해 걸음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하고 격식이 없어야 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관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의 핵심은 결국 거리의 문제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간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찌르게 되듯 사람 역시 예의라는 최소한의 간격을 지키지 않을 때 서로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거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와 사생활, 그리고 고유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심리적 안전거리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급정거 시 충돌을 피할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빈 공간을 참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포장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나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나의 선택을 비하합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기 곤란한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치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허용하는 만큼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간섭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일상 전체를 통제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도 그것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상대의 살점을 파고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은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신중하고 상대의 침묵이 가진 의미를 읽어내 주랍니다.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간을 불필요한 참견과 비난으로 채웁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나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만남 이후에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 꽃을 꺾고 나무를 훼손한다면 단호하게 나가는 문을 가리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무능력과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약함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적정거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기를 얻는 것에만 급급하여 상대방이 가시에 찔려 신음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나 또한 방어하기 위해 가시를 세우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 채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사생활을 침범하는 이들에게는 이곳은 당신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이며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예의라는 이름의 간격이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우정도 사랑도 아닌 그저 서로를 갉아먹는 기생 관계일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허락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이가 있습니까?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이가 있습니까? 혹은 나의 꿈과 계획을 들었을 때 응원보다는 비현실적이라는 핑계로 찬물을 끼얹는 이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가시에 깊숙이 찔려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워는 현명한 사람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온기만을 취할 뿐 불꽃이 내 옷자락을 태우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타인이 주는 즐거움과 온기는 고맙게 받되 그들이 나의 존엄성과 평온을 해치려 할 때는 우아하게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슴도치들이 발견한 지혜이자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생 간직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소중한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가시들은 과감하게 피하거나 걷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은밀한 가시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과 허탈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분명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쓰라린 것일까요?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욕망이 숨어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나의 가치를 은밀하게 훼손하는 가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매우 정교하고 지능적입니다. 대놓고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말투로 당신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을 찬찬히 짚어보면 결국 당신은 지금 부족하고 불행하며 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존재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행위를 정신적인 살인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자부심을 짓밟고 그 영혼의 빛을 끄려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상대의 슬픔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줍니다. 하지만 멀어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묘한 질투의 눈빛을 보냅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시기를 잘 타고났다는 식으로 당신의 노력을 폄하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겉으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위안을 얻는 고슴도치들입니다. 이들의 가시는 당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깊숙이 박힙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시선은 감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들은 당신을 이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하고 당신이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운 가치가 당신의 영혼에 독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술에 맡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부유함이 없는 자들일수록 타인을 비하하며 자신의 빈곤함을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초라하고 결핍된 내면을 가진 가련한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꽃을 피울 능력이 없기에 타인의 정원에 핀 꽃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매일같이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무례한 평가를 수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나라는 고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가 남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은 이들의 평가는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피를 흘리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곁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현실을 직시하라며 용기를 꺾는 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모처럼 꾸미고 나갔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로 기분을 망치는 이가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아픈 과거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이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의 온기를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는 고슴도치들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참아줄수록 더 날카롭게 갈릴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저속한 무리와 섞이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채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타인의 비천한 가치는 내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갑니다. 내면에 단단한 갑옷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낮게 보는 사람 곁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말라 죽게 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온기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드높여주는 관계에서만 피어납니다. 당신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더 밝게 비춰주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중에서 흩어지게 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굳이 싸우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소중한 관심과 에너지를 그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의 존엄함은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온기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려는 소모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이들의 가시는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핍에 시달리는 이들은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인격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당신의 존재를 잊은 듯 지내다가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과 과도한 친절,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감언이설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안녕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력 혹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위로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 영혼이 없는 사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대방의 온기를 빼앗아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는 약탈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이유는 대개 우리의 선한 본성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를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나의 헌신이 상대방에게 당연한 권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이들은 당신의 희생을 거름 삼아 자신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갑자기 바빠지거나 각박한 현실을 핑계로 당신을 외면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당신의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가 자신의 추위를 달래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땔감으로 태우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유가 서로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지만 그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가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당신의 조언이나 도움만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끝난 뒤 당신에게 남는 것은 보람이 아니라 깊은 공허함과 육체적인 피로뿐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영악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실망이나 비난은 진심 어린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짜증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한 거절이 100번의 가식적인 미소보다 더 큰 존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소모품으로 내던지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연락처 속에 이름은 있지만 오직 부탁할 때만 메시지를 보내는 이가 있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계산할 때는 늘 뒤로 물러나거나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룬 성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용하려 들거나 당신의 인맥을 자신의 사다리로 쓰려는 이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의 줄을 과감하게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귀한 자원을 나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내 삶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야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만 고슴도치들은 가시를 세우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날카로운 가시들로부터 이제 당신의 영혼을 구출해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빛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소중한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관계의 냉정하고도 따뜻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 위에 햇살을 비치면 세상은 아름답게 반짝이지만 누군가 그곳에 끊임없이 오물을 던진다면 호수는 금세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자신의 고통과 불만을 타인에게 쏟아부어 상대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감정의 전형자들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세상의 부조리, 타인의 잘못, 그리고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위로를 얻으려 하기보다 오로지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설하는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타인의 평온을 약탈하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작 그들은 개운한 표정으로 떠나지만 남겨진 당신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진 감사함의 조건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것이 착한 마음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의 귀중한 감정의 공간을 타인의 쓰레기장으로 내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개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만만한 대상을 찾은 것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전이될까봐 오히려 조심스러워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화와 짜증을 쏟아내는 고슴도치는 그 가시 끝에 치명적인 독을 바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가 건강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만난 뒤에 기운이 빠지고 삶에 대한 회의가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 사람의 가시가 내 심장을 찔러 검은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곁을 지키는 이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동조를 구하는 이가 있습니까? 자신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당신의 행복에 은근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가 있습니까? 혹은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며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불행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불길에 당신의 소중한 평화가 타버리기 전에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아한 거리두기는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영혼 없는 맞장구는 그들에게 더 큰 배설의 장을 마련해 줄 뿐입니다. 때로는 차가워 보일지라도 적절한 시점에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각자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어둠을 밝혀주려다 내가 먼저 꺼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당신에게 맑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대화로 당신의 호수를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이라는 안식처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인간관계라는 숲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슴도치를 만납니다. 그 중에는 유독 독이 든 가시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 전형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미소를 지키고 당신의 평온을 수호하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스쳐간 감정들을 살펴봅시다. 하인의 어둠에 가려져 당신의 빛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이제 그 어둠으로부터 우아하게 물러나 당신만의 빛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제 무례한 가시를 피하고 고독을 친구 삼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즉 멀어짐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실패나 상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찌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온기가 닿지 않는 거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스스로 열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고 실천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우아한 거절과 고독을 향유하는 능력입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았음에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를 가시돋친 관계 속에 묶어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아한 거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감정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선언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의 부름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적 사교를 하나의 가면 무도회로 보았습니다.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무도회장에서 억지로 춤을 추기보다 조용히 회장을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쪽이 훨씬 고귀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댈 곳이 없어 느끼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완벽하게 대화하며 내면의 충만함을 누리는 풍요의 상태입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두고 평온한 산책을 채우며 나를 설레게 하는 취미를 심으십시오. 내가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가시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대한 군중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의라는 이름의 간격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되 그들이 내 섬의 안방까지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완성은 결국 나를 지키는 선을 긋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선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드리기 위한 여과장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거나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 곁에서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충분히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불을 쌓으십시오. 지식과 사유,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가시돋친 고슴도치들의 무리 속에서 상처받기보다 고고한 학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우아하게 보낼 줄 압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가시를 가진 이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자기 수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마음의 정보를 공유하는 폭을 좁히며 그들이 차지했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서서히 되돌려 받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타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만났을 때 가시를 세우지 않고 진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타인의 온기를 구걸하기 위해 가시에 찔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아한 거절 뒤에 찾아오는 고요를 즐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들을 정리하고 얻은 그 소중한 평화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보석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의 향기를 맡는 순간, 당신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없는 평온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멀어짐은 차가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평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오늘부터 우아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만큼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면서도 결국에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냈던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미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꽃 같은 인연도 있지만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갉아먹는 가시 같은 인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 나의 가치를 은밀하게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다 붓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호해져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미워하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자기애의 실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가시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따뜻한 빛을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가시돋친 온기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길에서 우리는 모두 평온을 꿈꿉니다. 그 평온을 방해하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걷어내고 당신의 정원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우아한 거리두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가시가 아닌 향기를 나누어 줄 진정한 인연들이 머물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